오, 빅토리아가 받았어요. 하이볼 스파이크. 다시 뒤쪽에서 빅토리아가 받고 백어택. 수비가 됩니다. 실바 준비. 강타. 블로킹. 다시 육서영. 세 번째 블로킹. 육세훈 선수인데요. 네. 그야말로 좀 되는 날인 거고요. 자, 오늘 실바의 공격만 3차례 막아내면서 블로킹 3개째. 자, 리시버는 흔들렸고 멀리 갑니다. 빅토르 볼. 네. 네. 수비 실패죠. 권민지의 서브. 이소영 받고 김윤호. 백터. 이소영. 실바의 디그. 유서영 스파이크. 수비 어려워요. 터치아웃입니다. 24대 21. 리시브 흔들립니다. 자, 공격하기 쉽지 않아요. GS 칼텍스 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올려놓고 시간차 밀어넣기. 수비됩니다. 김혜진 스파이크. 막혔고 이소영 강타. 이번엔 실바가 왔습니다. 실바 백어택. 자, 수비 됐어요. 수비로 맞고. 자, 공격할 수 없습니다. 권민지 받아주고 왼쪽으로 유소영. 왼쪽에 떨어집니다. 1세트 GS 칼텍스가 가져갑니다. 김채원 받고 언더로 반대편 유소영 강한 공격. 살렸어요. 자, 살려서 일단 넘깁니다. 이주아 김학영. 이주아 살렸어요. 백터 실바. 이번엔 이주아인가요? 볼까요? 이번엔 이주아 이주아네요. 선수네요. 네. 블로킹은 기업은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요. 좀 길어요. 자, 그러나 붙어놓볼 밀어넣기. 없어요. 자, 김학영 선수가 좀 늦긴 했지만 처리를 잘 했습니다. 반대편 육서영. 잘 때렸네요. 네. 자, 실바와 육서영의 대결 구도가 상당히 네. 흥미롭네요.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땡땡 좋아요. 그러나 해결을 합니다. 오늘 유세현 선수가 컨디션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요. 예. 김학영 백. 코리아. 가까스로 살렸어요. 하이볼 육사영. 넘어왔고 빅토리아 강타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빅토리아 선수가 타점을 잡아서 1번 코스 쪽으로 때려내는 게 더 확률이 좋습니다. 네. 바운드를 시킵니다. 오수민의 2단 연결. 강타 네트먼과 아웃입니다. 간격을 좁히지 못합니다. 조금 힘들어요. 리시브 잘 받아냅니다. 강타 성공. 황민경 온몸을 던져서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워낙에 또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부상도 있고요. 스파이크 살리는 황민경. 언더로 올립니다. 육서영 양쪽입니다. 자, 힘이 남아있는 육세훈 선수고요. 10득점의 육서영. 받고 백어택 블로킹. 최정민. 김채원 높게 주고 언더터스로 빅토리아 스파이크. 25대 21. 안쪽에 떨어집니다. 실바. 유가남이 받고 실바가 때립니다. 럭아웃입니다. 지금은 육세훈 선수가 힘에서 밀렸어요. 자, 맞으면서 뒤로 밀려났던 육세훈 선수고요. 서브점 구회인 동점을 만듭니다. 실바 선수와 한수진 선수가 겹치는 공간에 정확하게 공이 떨어졌습니다. 자, 선수들이 겹쳐요. 하이볼 스파이크. 네. 마지막에 또 힘을 뺍니다. 10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 1번 25득점째. 박민경 김학경 빅토리아. 자, 달려들어요. 잡았어요. 살립니다. 자, 살렸고 올라가요. 실바 강타 안쪽에 떨어집니다. 수비를 빛나게 하는 실바의 득점.
자, 우수민 선수도 투혼을 발휘해줬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투혼을 발휘했을 때 득점으로 연결시켜야지만 같은 1점이지만 2점, 3점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김학경, 황민경, 스파이크. 김채원이 빅토리아 쪽으로 올립니다. 유서연 살리고. 자, 그냥 일단 넘겨주시면 조심해야 돼요. 스파이크 수비로 맞고. 오. 자, 급한데요. 일단 주먹으로 넘겨서 득점을 만듭니다. 아하, 이거를 또 이렇게 득점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득점 우수민. 실바의 서브. 자, 잘 받았어요. 비거픈 어택 커버 육서영. 오른쪽 후위 연타. 실바 받고 권민채 득점. 자, 오늘 권민지 선수도 11득점째 올려주고 있고요. 네. 김지원, 유서연 잘 때렸죠. 성공입니다. 네. 25대 20으로 GS 칼텍스가 3세트를 가져갑니다. 오세영. 자요. 아, 네. 16득점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한 서브를 황민경이 받았습니다. 빅토리아. 자, 수비되죠. 유서연의 디그. 실바. 분명히 2세트 때 좀 지치지 않았나요? 네. 참 실바는 저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네, 목소리로 맞아요. 짧게 실바. 자, 받았고 앞설 수 있는 찬스인데요. 빅토리아 자, 수비됐고. 수비가 됩니다. 김치현이 넘어지면서 받았습니다. 황민경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실바의 디그. 실바 도약합니다. 강타 블로커. 자, 확실히 믿고 올릴 수 있는 실바죠. 최정민이 반응합니다. 오른쪽 호위 살리는 최정민. 황민경 블로킹 득점. 자, 실바 선수인가요? 지금 실바 선수랑 오세 내가 잡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세훈 선수 왼손 마지막에 간것 맞아요. 실바 같은데 선수 다시 실바를 공략합니다. 스파이크 어! 블로킹 역전 블로킹 IBK. 김지원 실바 아하, 아웃이에요. 밀렸어요. 또 하나의 공격 범실. 20대 17. 육서영 김학경 토리아. 네, 아하, 다시. 네, 터치예요. 지금 4세트 후반에 GS 칼텍스의 범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IBK 기업은행의 세트 포인트고요. 황민경, 김학경, 육서영, 터치아웃 득점. 결국 IBK 기업은행이 이 경기를 5세트로 끌고 갑니다. 김미연의 리시브. 오른쪽 고위강타. 실바입니다. 실바의 득점으로 8대 7이 됐고 이제 양팀이 코트를 바꿉니다. 김학경 왼쪽 고위 강타 살려놓고 실바. 김면이 붙입니다. 다시 줘요. 실바. 자, 이 공을 육성이 받아서 황민경에게 스파이크. 잘 달려요. 그러나 기회는 GS 칼텍스입니다. 한수진, 김지원, 실바 터치아웃. 40득점을 채웁니다. 김학경. 자, 동선이 엉켰어요. 유서연 성공. 이제 세 걸음 앞서가는 GS 칼텍스. 오세훈이 받습니다. 실바 스파이크. 그러나 한 번에 돌립니다. 리시버가 흔들려요. 더블 득점. 유가람. 자, 오늘은 유도하는 선수들의 활약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유가람 선수, 오수민 선수, 뭐 구혜인 선수 등 들어오는 선수들이 다 자기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한수진, 김지원, 김매연. 터치아웃 득점.
올립니다. 올 시즌 첫 번째 연승을 만들어냅니다. 아, 역시 실바 선수. 시즌 첫 연승, 상대전 첫 승, 풀세트 승부 끝에 만드는 GS 칼텍스입니다. 실바 선수가 양팀 최다 42득점, 여전히 빛나는 활약을 보여줬죠. 이에 맞선 IBK 기업은행은 6연패에 빠집니다. 대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오효수입니다. 스페셜 V 함께할 스페셜 패밀리는 김유리 해설위원, KBS 박주미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과 함께 금요일 열린 경기 차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자부입니다. GS 칼텍스가 IBK 기업은행을 6연패로 몰아넣으면서 시즌 첫 연승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 첫 연승, 승리라는 결과 너무 좋고요. 뿐만 아니라 실바 선수 반대쪽 이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에서 함께 힘을 내줬다는 내용까지 챙기는 경기였습니다. 네, 그동안 GS 칼텍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실바 선수 외에 다른 공격수들의 활약이 없었다는 점인데 네. 이 경기에선 달랐습니다. 공격수들이 좀 고른 활약을 해주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또 세트 초반 실바 선수가 육수현 선수에게만 블로킹 3개를 막히면서 좀 흔들렸었는데 사실 올 시즌 GS 칼텍스는 실바 선수가 막히면 좀처럼 좀 힘을 쓰지 못했잖아요. 네. 근데 이 경기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왼쪽 날개가 힘을 내주니 실바 선수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세트를 좀 따올 수 있었는데요. 이 경기 유수현 선수 16득점에 공격 성공률 44%, 또 권민희 선수 13득점에 공격 성공률 33%를 기록을 했는데 두 선수가 이렇게 같이 두 자릿수를 득점한 건 올 시즌 처음이더라고요. 아, 네. 또 두 선수가 좀 살아나주니 좀 공격력이 조금 한결 좋아졌고 또 경기 전 팀 시즌 공격 성공률이 37%였는데 이 경기 공격 성공률이 좀 무려 46%. 또 GS 칼텍스는 앞으로도 이런 경기가 좀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이었을까요? 초반에 좀 막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실바 선수도 이내 자신의 컨디션을 되찾아오면서 또 양팀 최다 42득점으로 활약하면서 또 팀의 시즌 첫 연승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경기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참 인상적인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경기를 보다 보면 수비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 경기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희도 지켜보면서 와 잘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양팀 모두 좀 좋은 수비를 좀 여러 개 보여줬는데 GS 칼텍스가 조금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IBK 기업은행이 올 시즌 팀 수비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경기만 보면 GS 칼텍스가 좀 전혀 밀리지 않았고 또 유소연 선수가 후위에서 어려운 공들 좀 다 리시브하면서 받아줬고 실바 선수 역시 수비에서도 좀 날려다녔습니다. 이 경기 전 팀 리시브 효율이 24%였는데 이 경기 리시브 효율은 무려 42%를 기록을 했고요. 또 이 경기 또 중계진의 눈도 그리고 팬들의 눈도 저희들의 눈도 사로잡은 선수가 있잖아요. 네. 바로 리베로 한수진 선수인데 이 경기 리시브 효율이 45%, 네. 디그 성공이 26개고요. 또 정말 중계진 말대로 한 마리의 물고기 같이 좀 공을 좀 쫓아가서 모두 건져내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고 끈끈한 수비의 힘으로 GS 칼텍스 첫 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네, 시즌 첫 연승이라는 GS 칼텍스로서는 기분 좋은 결과만큼이나 정말 한 선수를 꼽기 어려운 그런 경기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한수진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이 시즌 첫 연승입니다. 전 소감부터 좀 들어볼게요. 이게 근데 팡팡 처음이어서 저 긴장돼서 말이 잘 안 나는데. 오늘 처음이에요? 네. 데뷔 후에 처음인가요? 네네. 진짜요? 정말요? 정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팀이 첫 연승을 했는데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또 파이널 가가지고 그 전에 파이널 경기 때마다 계속 져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선수들이 다 좀 이번에는 이기려는 의지가 좀 커서 저희가 이기지 않나 싶습니다. 4라운드 들어와서 지금 이긴 경기도 있고 패한 경기도 있지만 모든 경기에서 승점을 땄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 전보다는 좀 이렇게 서로 말을 많이 하는 게 더 컸던 것 같고 그 전에도 말했지만 그 미연 언니가 이렇게 와서 저희한테 좀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거기서 이제 젊은 선수들이 까먹지 않고 코트 안에서 지키려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씩 승점도 따고 그럴 수 있지 않나 싶어요. 혹시 그러면 어떤 좋은 구체적으로 말을, 네. 어떤 얘기를 해준 게 기억이 나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젊다 보니까 이게 볼 하나에 뭔가 좀 이유가 많고 좀 탓하는 게 좀 많았는데 딱 미연 언니가 와서 그걸 한 번에 딱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 부분에서 네
일단 그리고 이제 그 경기 때 보면은 굉장히 좀 날아다니는 수비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이빙 디그, 예, 저는 다이빙 연어인 디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잘 나르더라고요. 혹시 뭐 비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날라서 그러니까 점프해서 디그를 하고 나면 사실 몸이 좀 많이 아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뭐 관절 쪽에 통증이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일단 부모님한테 감사드린 게 몸이 건강해서 이렇게 해도 아프지 않은 게 저도 신기하고 그래 아직 많이 부족한데 아보 코치님이 좀 수비적이나 리시브적이나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한수진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봤는데 원래는 공격도 되게 잘하고 서브도 강하게 때리는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리베로 포지션을 하는데 가끔씩 나도 좀 서브 좀 때려보고 싶고 공격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드나요? 그냥 뭐 하고 싶을 때 저희 연습 체육관에서 그 장난으로 공격해요. 지금 8시즌째 보내고 있는데 일단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등번호 47번의 의미는 뭔가요? 별 의미 없어요. 정말요? 네. 그냥 한 거예요? 그 이유를 만들자면은 그냥 생일이 4월 7일이에요? 아니요 7월 2일인데 71번 하기 싫어서 그 74번 하다가 그 74번도 싫어서 그냥 숫자 바꿔서 47번 한 거예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8시즌 만에 첫 번째 이제 데뷔 후에 첫 인터뷰잖아요. 누가 좀 가장 떠오릅니까? 네? 누가 가장 가장 떠오르나요? 떠오르는 사람. 그냥 팀원 전체 다 떠오릅니다. 그러면 팀원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초반 라운드 때 좀 다들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지금 후반 라운드 와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줘서 다들 정말 고맙고 앞으로 남은 경기도 힘내보자. 파이팅! 네, 앞으로 인터뷰 자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는 한수진 선수의 활약 참 인상적이었고요. 앞으로도 멋진 활약을 응원하겠습니다. 여자부 4라운드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최하위에 놓여있는 GS 칼텍스가 시즌 첫 연승을 만들었고 상대전 첫 승을 기록했는데요. 계속해서 여자부 현재 순위 확인하겠습니다. 최하위 GS 칼텍스가 시즌 첫 연승과 함께 승점 2점을 올렸습니다. 15점이고요. 6연패에 빠진 4위 IBK 기업은행은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리시브. 자, 수비됐고요. 자, 넘어왔습니다. 빅토리아 오버핸드로 받고. 네, 터치. 아이고. 지금은 좀 네. 다소 황당한. 민수 선수가 자기도 모르게 예. 착지하면서 좀 넘어졌었고 일어나는 과정에 지금 네트를 심하게 건드렸거든요. 오늘 스페셜 V에 나올 것 같아요. 네. 엎겼다가 네. 그렇지. 긴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박주미 기자의 줌인 시간입니다. 최근 이 한 선수를 또 집중적으로 조명해보는 시간 참 인상적인데 이번 시간에는 정관장이 또 메가 선수를 줌인 해주신다고요. 네, 의도치 않게 선수 기획 시리즈가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메가 선수입니다. 최근 팀 창단 최다 12연승을 이끈 선수죠. 긍정적인 의미로 미친 인기몰이도 하고 있습니다. 네. 메가 선수가 이를 반영하듯이 정관장이 메가 선수의 인기몰이를 반영하듯이 26일 홈 경기에서 메가데이, 메가의 날을 개최한다고 26일 메가의 날을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데이에는 어떤 일을 하냐 보니까 메가 팬 사인회도 하고요. 더불어서 200여 명의 인도네시아 팬들을 무료로 초대해서 경기 관람도 하고 한국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참 좋은 의미죠. 네, 메가 선수가 또 우리나라의 뭐 배구도 즐기면서 이런 뭐 민속놀이, 뭐 문화 활동도 참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니까 참 저 역시도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김유리 해설위원도 이제 선수 시절을 또 오래 해보면서 어떤 선수의 이름을 딴 데이 이런 이벤트를 개최하는 게 사실 자주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네, 자주 볼 수 있는 일 아닌데 GS 칼텍스에서는 했었거든요. 네. 누구 선수 데이에서 만들어서 응원하거나 그 선수의 응원가가 좀 많이 나오거나 네. 그런 날이 있었는데
이렇게 외국인 선수 데이로 특정을 해서 그 나라의 팬들까지 초대하는 건 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대규모로 진행이 된다는 점, 그동안에 각 구단에서 진행했던 이벤트와는 조금 다른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선수의 이름을 건 누군가의 데이를 만들면서 이렇게 커다란 이벤트를 만든다는 건 사실 웬만한 인기가 아니라면 구단에서 시도조차 해보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네, 단순히 특정 국가의 선수이기 때문은 아닌 것 네네. 같은데요. 사실 엄청난 실력이 밑바탕 됐기 때문입니다. 이 선수는 뭐 V리그 데뷔했을 때부터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사랑을 받았었죠. 이 선수는 대부분의 공격 지표에서 1라운드 MVP를 차지했고 첫 해 그리고 두 번째 시즌인 올 시즌에도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을 보면 데뷔 첫 시즌 그리고 두 번째 시즌 지금 노란색으로 표가 그어진 부분이 네.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올 시즌의 공격 지표 그리고 여러 부문에서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표가 보면 성장을 했죠. 네. 경기당 득점도 그렇고 공격 지표도 그렇고 후위 공격, 퀵오픈, 오픈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과 비교해 봤을 때 한 지표만 상승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지표에서 모든 부분에서 뛰어넘었다는 거는 굉장히 이 선수가 V리그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다. 그리고 이만큼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실력에서도 성장을 했기 때문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2년 연속 분배구 진출의 희망을 밝히고 있고 그렇죠. 만약 이대로 쭉 계속적인 성장을 보여준다면 아마도 정규리그 MVP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활약에 의미 있는 건 2년차 아시아 쿼터 연봉 상한액이 1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억 원이잖아요. 가성비 끝판왕이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인데요. 국내 선수 중 2억 원대 연봉자 선수 지금 이름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 선수들과 직접적인 비교는 물론 어렵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외국인 선수이기 때문에 팀에서 더 잘해야 되는 그리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 어떤 절실한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이고 국내 선수들과 비교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수들 2억 원대 연봉의 이 지금 이름이 나오는 이 선수들보다는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의 끝판왕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구단으로서는 이 비용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여기에 실력까지도 보태지기 때문에 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메가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뭐 그래서인지 정관장의 고이진 감독 역시도 이 메가 선수의 활약에 정말 한박 웃음을 짓는 경우도 참 많이 볼 수 있고 최근 뭐 인터뷰에서도 보면 이 메가 선수에 대해서 정말 특급 칭찬을 아끼지 않잖아요. 네, 고이진 감독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도자 인생에서 메가 선수를 만난 건 가장 큰 행운인 것 야.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본인이 메가 선수에게 최근에 꽃 선물을 했다고 해요. 에델바이스 꽃을 선물했는데 왜냐하면 그 꽃말이 강인함을 뜻한다고 오. 그래서 에델바이스 꽃을 선물했다라고 하면서 메가 선수를 보면 여전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에델바이스 꽃을 선물했다라고 했습니다. 고유진 감독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메가 선수가 사실 우리가 앞선 경기에서 봤듯이 뭐 실바 선수처럼 한 경기에서 매 경기 40점 이상을 넣는 화려한 실력을 보여주는 선수는 아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정말 실력과 함께 엄청난 인성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정관장이 메가와 함께 부키리치가 있기 때문에 이 쌍포가 있어서 상대 공격, 상대 블로커들이 우리 팀의 공격을 특정 선수를 겨냥하고 특정 선수에게 쏠리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팀이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솔직히 실바 선수급의 실력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이 갖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실력을 돋보이게 하는 인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 근거는 어떤 거냐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요. 네네. 화를 잘 안 내고 그래서 코트 안에서 남 탓을 하거나 혹은 화를 내는 일이 거의 없는데 그리고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찡그리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화가 난 상대에게 화를 내는 직접적으로 화를 내는 일이 없다고 해요. 네. 만약에 감독에게 화가 나더라도 동료들 앞에 그 앞에서 감독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감독에게 화가 나면 감독실을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독님 이건 좀 제가 화가 나거나 불편한 기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개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팀 분위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네. 팀 스포츠에 잘 맞고. 그래서 동료들은 이 선수의 그런 실력을 뒷받치기 위해서 인성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잘 도와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력을 받쳐줄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네. 그 실력이 더 돋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보면 외국인 선수나 뭐 에이스 선수들, 소위 말이 이제 잘하는 선수들이 조금 팀 분위기를 가끔은 망치는 경우도 저도 간혹 좀 보기도 하는데요. 뭐 그런 외국인이나 에이스를 떠나서 이게 이런 선수가 팀 안에 있다는 거는 분위기에도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김유리 해설위원도 또 선수 시절을 돌아본다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잘하는 선수가 오는 것도 너무 좋은데 네. 이렇게 인상까지 갖춰진 선수가 오면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고이진 감독님이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고유진 감독 역시도 행운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메가 선수가 그런 또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메가 선수가 참 잘하고 있는 부분이 단순히 또 정관장의 팀 성적에만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또 아니라고 해요. 네, 메가 선수가 오기 전까지 정관장이 배구 팬들에게 이렇게 각인된 팀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메가 선수가 오고 나서 많은 배구 팬들이 경기장으로 오고 특히나 인상적인 건 외국인 선수가 배구 경기장으로 많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좀 정관장이 많은 관중, 많은 배구 팬을 갖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너튜브 구독자 수가 네. 다른 구단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와. 지금 자막에 나오지만 정관장의 너튜브 구독자 수는 31만을 넘었습니다. 이야. 다른 구단들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구독자 수죠. 그리고 영상, 컨텐츠 조회수가 기본적으로 10만을 넘고요. 우와. 100만이 넘은 컨텐츠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관장이 메가 선수를 얼마나 잘 영입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배구 연맹에서도 사실은 메가 선수를 정관장이 잘 영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사실 정부 차원에서 문화체육부, 문화관광체육부, 문체부 차원에서도 V리그 배구 연맹과 함께 우리 뭐 같이 좀 해볼까요? 라고 아이디어를 많이 건넨다고 해요. 그러니까 메가 선수가 인기가 김연경 선수를 넘고 축구로 따지면 손흥민 선수를 넘는다고 해요. 그 정도라고 네. 누구나 알만한 수준이라서 우리 뭐 같이 좀 합시다. V리그랑 같이 해요. 이렇게 많이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국민 스타, 국민 선수잖아요. 그 정도의 또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 만큼 뭐 배구뿐만 아니라 사실 뭐 사업, 산업적인 부분 역시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기대 효과까지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또 말씀 주신 대로 V리그 인기에도 또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또 오가고 있는 것 같네요. 좀 어떤 이야기입니까? 물론 아직 구체화된 것도 없고 공식화된 건 없지만 네네. 자꾸 이제 우리 V리그 코보 배구연맹에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미국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처럼 V리그 개막전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개최합시다. 오, 네. 이런 건 어때요? 라고 아이디어를 주고 그리고 또 우리 한일 톤매치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거예요. 맞아요. 예. 교류전을 해보면 또 어때요? 인도네시아 리그와 그리고 또 이벤트 매치도 해줍시다. 이렇게 많이 아이디어를 건네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난 시즌에 정관장이 시즌 마치고 인도네시아로 가서 이벤트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랬었죠. 그런 것처럼 다음번에는 정관장 팀만 말고 여자부 인기 있는 팀들도 많잖아요. 다른 팀들 흥국생명이랄지 현대건설이랄지 다른 팀 선수들, 다른 팀 구단, 다른 구단 관계자들도 많이 와서 우리 인도네시아의 많은 분들이 인기를 끌 수 있으니까 많은 배구 팬들이 여자부 선수들 그리고 V리그를 너무 원해요. 네. 제발 와주세요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해주세요라고 아이디어를 건네온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관장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 V리그 뭐 다른 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면 또 우리 배구 산업 자체의 크기가 또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건 또 모든 구성원들에게 참 유의미한 성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함께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또 메가 선수가 또 어떤 또 기대
기대 효과를 더 불러 일으킬지 함께 기대를 해보면서 메가 선수의 활약까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도 알찼던 박주미 기자의 줌인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 역시도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캐피탈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14연승과 함께 10경기 연속 승점, 석점 획득에 나섭니다. 수원체육관으로 안내합니다. 서로가 이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의 책임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네. 또 해내려고 하는 의식들이 많아지겠죠. 허수봉의 공격 통합니다. 공격이 2위에 있어요. 서브는 1위에 들어있고요. 올라온 정태준입니다. 오버헤드 길어요. 최민호 지키고 있었습니다. 현대캐피탈 황승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파이프 공격 강력합니다. 김동현. 레오가 받습니다. 올려줬고 레오 가볍게 처리. 16대 14. 석공 블로킹. 살려낸 허수봉. 레오 스파이크 성공. 이제는 무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좋아졌다는 건 페이트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중 석공 블로킹 이번에 잡힙니다. 임성진 강한 서브 박경민 받았습니다. 오프다이버 레오 블로킹 그러나 터치아웃. 이번 시즌 서브 5위 레오. 그러나 1위 이상으로 강력한 서브 블로킹 1위. 그렇기 때문에 서브 1위, 브로킹 1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1위 너무 무섭습니다. 세타가 좋은 공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허수봉 선수가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레오의 서브 득점. 한번 보시죠. 이해갈 수 있을지. 오른쪽 킥오프 걸립니다. 또 한 번 레오가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레오의 블로킹. 네, 정말 중요합니다. 연중 이번엔 왼쪽에서 성공해내는 임성진. 레오가 맞습니다. 황승민 오른쪽이에요. 받았는데요. 얼굴에 맞은 것 같아요. 심펑의 스파이크를. 꼭 맞아보셨나요? 안 맞아봤죠. 정말 아픕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맞지 마십시오. 네. 신영석의 서브. 석공. 최민호. 네, 오랜만에 속공이 나왔고요. 서자덕의 서브 16대 19.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레오 쪽. 레오 FC 건져냅니다. 높게 구교형. 그러나 걸리네요. 레오의 블로킹. 그러기 위해서 레오가 후위 공격 하나가 모자라고. 하지만 네. 좀 더 다쳤다고 두 개 끊어졌고 좀 더 부상 부위가 좀 더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지켜봐야겠네요. 레오는 계속해서 위력적인 강타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본인도 어느 정도 역할을 또 하고 싶을 거거든요. 레오의 강서브 네트 한번 스쳤고요. 임성진 그대로 나갔나요?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공격 범실 18대 24. 강한 서브 꽂힙니다. 김동현 선수는 그래도 자주 볼 수 있어요. 24대 20 김동현의 서브는 또다시 들어갑니다. 황승민 허수봉 연타 코트에 떨어지는군요. 이렇게 2세트도 현대캐피탈이 가지고 옵니다. 선수들 입장에 좀 참아야 되겠어요. 임성진의 서브 황승민 높게 레오 쪽이요. 받아냅니다. 나이스 디그. 그리고 역습 그러나 블로킹에 걸립니다. 이원중 윤하준에게 이원중 센터입니다. 리시브 많이 흔들리고요. 레오 쪽 때립니다. 레오의 공격. 자, 한전 선수들이 좀 더 힘을 내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10점 차예요. 왼쪽 강타. 네, 이번에는 밀어쳤는데요. 이번에 밀어쳐봤잖아요. 그렇죠. 네, 가능성이 많은 선수입니다. 레오의 강서브. 높게 다시 윤하준 연타. 레오가 뒤에서 봤습니다. 백토스 덩치펑. 임성진 받았고요. 다시 윤하준 이번에도 다시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현대캐피탈은 브로킹 코스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그렇죠. 황승민 백토스 오른쪽
덩신풍의 마무리. 전진선의 서브. 레오 황승빈 에이석공 마무리합니다. 손찬홍의 오늘 경기 종지부를 찍는 득점. 세트 스코어 3대0.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승리를 거두면서 3대0 완승으로 14연승 그리고 10경기 연속 승점 석점을 가져오는 현대캐피탈입니다. 공격, 블로킹, 서브 모두에서 상대를 압도했는데 그 중심에는 26득점, 71%의 성공률의 레오 선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전력은 전반적인 공격에서 아쉬웠습니다. 현대캐피탈이 14연승으로 팀 최다 연승이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이 경기 내내 박주민 기자뿐일까요? 모두의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하는 선수가 있었죠. 바로 레오 선수입니다. 네, 레오 선수 잘하는 줄은 알았는데 정말 잘했습니다. 네. 레오 선수 별명이 킹 레오잖아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는 킹 그 자체였습니다. 활약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블로킹, 공격 킹이었습니다. 네. 레오 선수가 공격의 한 축이라는 거는 다들 잘 알고 있지만 이 경기에서 돋보인 게 블로킹 능력이었습니다. 2세트 초반에 이렇게 임성진 선수의 중앙 후위 공격에 얼굴을 이렇게 맞고 얼굴 눈가 부위가 좀 살짝 네. 부어서 시야가 흔들린 게 아닌가 했는데 블로킹 능력이 이렇게 손을 쫙 뻗어서 제대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네트에서 바로 2m 6cm의 장신 이 능력을 보여주니까 이 상대 세터가 자주 권영민 감독에게 불려가서 혼날 정도로 블로킹 능력이 대단했고요. 그리고 공격은 말할 것도 없이 제대로 공격킹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블로킹 능력을 뽐내고 사실 5개를 뽐냈거든요. 네. 5개가 올 시즌 최다 기록이더라고요. 그리고 공격도 이 경기에서 허수봉 심펑 선수가 부진했는데 두 선수가 막힐 때마다 해결사 노릇을 했고 공격 성공률이 허수봉 선수가 시즌 최저였어요. 32%. 네. 심펑 선수도 31%. 그런데 레오 선수는 1세트에 10득점, 공격 성공률이 무려 82%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기록은 공격 성공률이 올 시즌 최고 71%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로킹 능력도 최고, 블로킹, 네. 공격킹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잘해주던 동료 선수가 주춤해도 이길 수 있는 팀 바로 현대캐피탈이죠. 그 중심에 또 레오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팀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선두 독주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요. 남자부 현재 순위로 확인해 보시죠. 14연승의 선두 현대캐피탈이 남녀부 통틀어 가장 먼저 승점 60점을 돌파합니다. 61점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굳혀가고요. 6위 한국전력은 순위 도약에도 승점 획득에도 실패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를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부는 승점 석점차 1위 흥국생명과 2위 현대건설이 격돌합니다. 이 경기 우리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합니다. 여자부 결과는 흥국생명의 우위였습니다. 흥국생명의 예상 승리 확률은 66.7%, 현대건설의 예상 승리 확률은 33.3%였습니다. 선두권의 자리에 있는 두 팀 나란히 4라운드 들어서 2승 2패씩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 두 팀의 분위기가 완전치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흥국생명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다. 이렇게 점쳤네요. 네, 현대건설은 여러 차례 선두 탈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했고 반대로 흥국생명은 여러 차례 선두를 빼앗길 위기에 놓였었는데 지켜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 지켜내는 힘을 기대하는 스팸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대체 외국인 선수 마테이코가 분명 첫 경기보다는 나아진 모습이긴 하지만 다른 외국인 선수들에 비하면 부진하고 있는 게 좀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결정적일 때 해결을 해줘야 하는 이 자리에 김영경 선수가 있기 때문에 흥국생명이 선두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또 그 뒤를 정윤주 선수가 받쳐주고 있고 피치 선수도 꾸준히 하락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요. 또 반면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모마, 위파이, 이다현 선수가 61득점으로 합작을 하면서 힘을 썼지만 정진우 선수의 이 부진이 길어지면서 아쉬운 모습이고 또 팀의 최근 경기력 또한 많이 떨어져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흥국생명이 범실이 좀 많았고 또 현대건설은 범실 관리가 좀 잘 됐기 때문에 네. 일방적인 경기가 펼쳐질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선두권 빅매치답게 좋은 경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선두 흥국생명이 더 달아나게 될지 아니면 현대건설이 이 추격하게 될지 아니면 더 끝까지 따라잡게 될지 이 경기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 바로 이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7연패를 끊어내려는 OK저축은행과 3연승을 바라보는 대한항공이 만납니다.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남자부는 이틀 연속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스팸 전원 대한항공이 OK저축은행을 상대로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들어 스팸들이 뭐 100% 만장일치가 아니더라도 되게 당당하게 이 투표 결과를 공개하는 분위기가 됐는데 박주미 기자 역시도 조금 당당하게 그 근거를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네, 밝혀야 됩니다. 사실 이제 양 팀의 전력을 살펴놓고 봤을 때 기본이 탄탄한 대한항공이 사실 좀 더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대한항공의 승리를 좀 예측했습니다. 탄탄한 기본을 바탕으로 올 시즌 상대전 기록에서 오픈 공격 성공률을 제외하고는 퀵오픈, 속공, 시간차, 후위 공격은 물론 서브까지 대한항공이 OK저축은행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또 공격의 출발이 리시브가 상대전에서 대한항공이 강합니다. OK저축은행을 상대로는 리시브 효율이 무려 50%가 넘고요. 디그 성공률은 역시 상대전에서 무려 79%를 넘고 있습니다. 승리 예측에서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배구는 기본으로 우리가 따져볼 때 세터 노름이라고 하잖아요. 네. 대한항공은 한 선수가 아쉬우면 유강호 선수가 있고 유강호 선수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한선수 선수가 있는데 OK저축은행은 최근에 세터가 좀 흔들리고 있고 세터를 교체했잖아요. 일본인 세터 쇼타를 영입했는데 합을 맞출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기본이 탄탄한 대한항공의 우세에 손을 들었습니다. 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스팸들은 만장일치 대한항공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하지만 이게 완벽하게 들어맞을 때도 있지만 처참하게 틀릴 때도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토요일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 1시 50분부터 KBS N스포츠가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OK저축은행과 대한항공의 남자부 경기를 신승중 캐스터와 박철우 해설위원이 전해드립니다. 배구팬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관장과 페퍼저축은행의 경기가 열리는 1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새해 첫 현장 프리뷰쇼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은지 아나운서와 이숙자 해설위원 그리고 만능 체육인 코미디언 조진세 씨가 함께 배구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스페셜 V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토요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